2018년 CJ ENM이 내놓은 사업 보고서에 따르면 나영석 PD는 급여 2억 원에 상여금 35억 원, 여기에 각종 보너스 형식의 상여금까지 합쳐져 총 40억 원가량의 보수 총액을 받았습니다. 27억 원을 받은 이재현 CJ그룹 회장보다 높은 연봉이었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최고의 예능 PD 나영석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KBS를 퇴사하고 TVN으로 이적 당시 나영석도 이제 곧 망할 거라는 댓글이 줄을 이뤘습니다. 하지만 꽃보다 할배를 시작으로 삼시세끼, 신서유기, 윤식당, 알쓸신잡을 연달아 흥행시키면서 억지 감독을 연출한다는 비판도 있지만 이적 이후 대한민국 최고의 예능 PD로 인정받게 됩니다. 2015년 백상예술대상 TV부문 대상을 수상, 배우나 방송인, 코미디언이 아닌 PD가 대상을 수상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었고, 특히나 말도 안 되는 기획으로 연출하는 작품마다 최소 중박, 평균적으로 대박을 치면서 방송 관계자들로부터 천재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꽃보다 할배, 삼시세끼 기획 단계에서는 작정하고 망하려고 한다는 이야기까지 들었으나 어떤 PD는 나영석은 이제 브랜드나 다름없다, 나영석이 치킨집을 하는 걸 방송에도 히트할 거라는 말을 했고, 실제로 식당 운영에는 윤식당, 강식당 두 프로그램 모두 대박을 치면서 나영석 PD는 방송계의 패러다임을 바꾼 혁명가다, 이제 나영석이라는 세 글자는 하나의 브랜드가 되었고 대중들에게 나영석 프로 컨텐츠는 믿고 보는 컨텐츠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특별한 게 없으면 일단 공무원이 최고라는 아버지의 권유에 연세대 사회과학대학 행정학과로 진학합니다. 대학 시절 우연히 연극반 활동을 시작하면서 나영석 PD는 처음으로 살아있음을 느끼게 됐고 연출 쪽으로 진로 변경을 결심하게 됩니다. 코미디 연출을 맡을 때가 스스로도 가장 즐거웠기 때문에 예능 PD가 되기로 결심하고 2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2001년에 KBS에 입사하게 됩니다. 입사 당시 내성적이고 소심한 성격으로 방송국 내에서 아싸 취급을 받았습니다. 나영석 PD는 1박 2일 연출 시절부터 연령대를 가리지 않고 누구나 웃으며 편히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냈습니다. 무한도전이 젊은 층의 지지를 한몸에 받았다면 1박 2일은 복불복이라는 원초적인 재미를 내세워 연령대를 가리지 않는 폭넓은 시청자층을 확보했고 21세기 최초로 평균 시청률 40%를 돌파, 순간 시청률이 50%를 넘어서는 등 나영석과 이명환이 함께 연출을 맡았던 1박 2일 시즌1은 21세기 최고의 국민 예능 프로그램으로 평가받습니다. 나영석 PD가 KBS를 그만둔 가장 큰 이유는 시즌제 문제입니다. 시즌제 제작을 통해 제작진과 출연진들이 휴식을 취하고 최고의 컨디션에서 촬영하고 싶었지만 KBS 예능국은 광고 수주 등의 문제로 이를 거절하였고, 좀 더 자유로운 환경에서 예능을 만들고 싶었던 나영석 PD는 KBS에서 CJ ENM으로 이적한 것입니다. 스태프가 방송의 모습을 비추는 것을 상당히 자연스럽게 연출하며 연출진은 프로그램 출연진의 일부로 여기는 듯한 연출을 많이 사용합니다. 1박 2일 연출 당시 국내 최초로 카메라와 마이크를 달고 방송에 출연한 PD가 나영석 PD이며 사실상 제7의 멤버로 활약했습니다. 다양한 음악을 적재적소에 활용하며 상황에 맞는 음악을 배치하는 것에 뛰어난 능력을 가졌고, 영화나 드라마, 애니메이션 OST 또한 장르 부문 다양하게 사용하며 강식당에서는 매 엔딩곡으로 유명 드라마 OST를 사용했고 막장 드라마를 방불케 하는 긴장감 넘치는 엔딩을 보여주었습니다. 누구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는 그때는 누구도 알지 못했다 같은 암시성 자막을 넣는 스포일러성 편집을 자주 하는 편입니다. 신서유기 예고편에서는 대놓고 스포일러 편집을 했습니다. 캐릭터 정하기 게임이 방영되기도 전에 멤버들이 분장한 모습을 미리 예고편에 보여준 것입니다. 문학이나 영화에서는 이야기의 장면에 있는 기법 중 하나로 플래시포워드 기법이라 불립니다. 캐스팅에 있어 나영석 PD는 2년을 상당히 중요시합니다. 신서유기 런칭 당시 불법 도박으로 논란이 된 이수근과 슬럼프였던 1박 2일 멤버들을 캐스팅했고, 나영석 PD의 페르소나로 불리는 이서진과 강호 등이 그 애입니다. 2012년 1박 2일 게스트로 인연을 맺은 이서진을 꽃보다 할배, 삼시세끼, 윤식당의 메인 출연자로 섭외했고, 가장 오랫동안 작업을 함께한 사람은 강호동입니다. 1박 2일을 시작으로 신서유기, 강식당은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함께했습니다. 자신의 인생에 가장 영향을 끼친 연예인 또한 강호동으로 뽑았습니다. 신서유기 녹화 중 노랗게 분장을 하고 코끼리 코를 돌고 있는 강호동의 모습을 본 나영석 PD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대단한 사람이 대단해 보였지만 요즘은 오랫동안 꾸준한 사람이 너무 대단해 보인다며 본인도 강호동처럼 되고 싶다는 속마음을 밝힌 적이 있습니다. 모든 예능인이 나영석과 작업하고 싶어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나운서 정인영은 모든 예능인의 꿈이겠지만 나영석 PD가 제작한 프로그램에 출연할 수 있으면 좋겠다. 윤여정은 1박 2일 때부터 나영석 팬이었으며 나영석이 우결 찍자고 해도 출연할 것이다. 가수 이적은 알쓸신잡에 출연하고 싶다고 밝혔고, 캐스팅이 반려된 두문 사례로는 유재석이 있습니다. 알쓸신잡 기획 당시 유희열의 포지션에 캐스팅하려 했으나 불발되었습니다.
한번 작업을 했던 스태프들과는 장기간 같이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삼시세끼의 신여정 PD, 윤식당의 이진주 PD, 알쓸신잡의 양정우 PD, 응답하라 이우정 작가, 꽃보다 알베 최재형 작가, 신혼일기의 김대주 작가 등 이들 중 대부분이 나영석 PD 이적 당시 TVN으로 함께 따라옮겼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영석 사단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 나영석 PD는 이명환 사단에 속합니다. 이명환 PD는 현재 CJ ENM, TVN의 본부장으로 나영석 PD의 선배이자 스승이며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라고 합니다. 1박 2일 메인 PD가 이명환이었으며 이명환 PD가 KBS에서 CJ로 옮기면서 나영석 PD도 함께 따라온 곳입니다. CJ 이적 후 코미디 빅리그 응답하라 1997 기획에 참여했습니다. 신서유기 신여정 PD는 나영석 PD에 대해 1%를 100%로 만드는 사람이라고 평가합니다. 같이 일을 하면 내 능력이 50%여도 100%, 150%를 하고 싶어지도록 만드는 사람이다. 사람을 잘 이끄는 사람이다. 누구나 다 단점이 있지만 나영석 PD는 장점을 본다. 프로그램에 임하는 모든 스태프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있다. 나영석 PD의 이름이 가장 전면에 있지만 모두가 나의 프로그램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 진용진은 현재 해당 영상 업로드일 기준 220만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초대형 유튜버입니다. 그는 공중파 시사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를 패러디한 그것을 알려드림이라는 호기심 해결 컨텐츠로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하죠. 그는 시청자들의 궁금증을 대신 해결해주기 위해 직접 발로 뛰며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을 섭외한다고 해요. 그 중에 사채업자, 장기매매 조직원, 범죄자 등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유튜브 그것을 알려드림 컨텐츠가 자리잡기까지 수많은 시련을 겪었다고 하죠. 취재 관련 내용 때문에 고소를 받는 건 일상이고 살해협박, 사기, 정신적 피해 등으로 인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다고 해요. 누군가 집에 무단 침입해 종종 위협을 가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죠. 허나 그가 가장 두려워하는 건 언제든 위기가 올 수 있다는 불안감과 무차별적인 사람들의 비난이라고 합니다. 옛날엔 덩치 큰 형들이나 남자들이 무서웠는데 지금은 사람들의 비난, 악플이 더 무서워요. 이렇게 목숨이 여러 개인가 싶을 정도로 위태로운 활동을 해오던 그는 가볍고 재밌는 소재 위주로 취재를 하며 더 이상 위험한 컨텐츠는 다루지 않기로 어머니와 약속을 했다고 해요. 현재 진용진은 공중파까지 출연하며 막강한 인지도와 영향력을 필두로 전문가들의 협조나 섭외를 훨씬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진용진은 정말 경이로울 정도로 놀라운 섭외 능력을 자랑합니다. 그는 지금까지 다양한 분야의 수많은 유명인들을 섭외했다고 하죠. 그가 섭외에 성공한 인물 목록을 살펴보면 아니 이 사람 어떻게 섭외한 거야? 라는 말이 절로 나온다고 합니다. 그 예가 되는 대표적인 인물론 그것이 알고 싶다의 김상중, 월드클래스 축구선수 손흥민, 정치인 안철수, 프리메이슨 소속원 등이 있다고 하죠. 이를 본 진용진의 팬들은 이러다가 김정은도 섭외하는 거 아니냐? 라는 말까지 했다고 해요. 진용진은 섭외 능력뿐만 아니라 자신의 것을 챙기는 능력도 탁월하다고 합니다. 그는 유퀴즈 촬영으로 유재석을 만난 자리에서 내내 치킨을 먹냐는 질문을 통해 자연스럽게 자신의 컨텐츠 분량을 확보했고 지역 구청장과 협상을 통해 노랑통닭 외상 동의서를 받는 등 어디서나 본전을 야무지게 뽑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지원만 뒷받침된다면 청와대, 교도소는 물론 북한도 갈 의향이 있어요. 진용진의 이름은 그가 태어났을 때 할아버지가 잘 먹으란 뜻으로 진용식이란 이름을 지어주려 했는데 어머니가 진용진을 고집해 진용진이 됐다고 합니다. 진용진은 이혼 가정에서 외동아들로 자라 어머니가 일을 나가면 대부분의 시간을 할머니 집에서 보내며 거기 방에 혼자 있었다고 해요. 그때마다 진용진은 정말 많은 상상을 했다고 하죠. 그는 당시엔 분명 안 좋은 기억이었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때의 그런 경험이 호기심의 원천이 된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어릴 적부터 생각이 남달라 당시 핫했던 호기심 해결 프로그램 스펀지에 해외에서 돌멩이를 파는 사람이 나왔는데 그걸 보고 바로 영감을 받아 내과에서 주워온 돌멩이의 나이, 키우는 방법 등을 상상으로 붙여 온라인 마켓에 애완용 돌로 팔았다고 합니다. 진용진은 처음부터 유튜버를 꿈꿨던 건 아니라고 해요. 그는 과거 래퍼가 되기 위해 열심히 배달 알바를 하며 돈을 모았다고 하죠. 그러다 체력, 금전적으로 편집 일이 낫겠다 싶어 학원을 다니며 본격적으로 편집을 배웠다고 합니다. 그 후 많은 BJ와 유튜버의 편집자로 일하며 취미로 랩, 브이로그, 일기장 등의 컨텐츠를 올리는 유튜브도 함께 운영했다고 하죠. 그렇게 점점 유튜브에 대한 감이 생겨 유튜브에 없는 컨텐츠를 내가 해봐야겠다 라는 생각으로 컨텐츠 개발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동명의 웹툰 머니게임을 실사화한 파격적인 컨텐츠로 초대박을 터뜨렸던 진용진은 다가오는 10월 방영 예정인 MBC의 리얼 서바이벌 프로그램 피해게임 제작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피해게임이란 게임 참가자들이 외부와 완전히 단절된 공간에서 돈을 두고 치열한 경쟁을 펼치며 최후의 1인이 되기 위해 다양한 생존 게임을 펼치는 프로그램이라고 해요. 게임 최대 상금은 총 3억 원이며 해당 영상 제작일 기준 현재 밝혀진 참가자로는 일렉트로닉 랩의 대가 정상수가 있죠. 진용진은 피해게임 제작 참여로 인해 국내 최초로 공영방송사 예능 프로그램의 기획을 맡은 유튜버가 됐다고 합니다. 진용진의 채널엔 진용진 만화라는 제목의 시리즈물 영상이 있습니다. 그는 이 영상에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담았다고 해요. 그가 어릴 적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그의 삶에 대해 매우 자세히 풀어놨다고 하죠. 현재 총 4화까지 올라와 있으며 5화는 이미 만들어놨지만 사람들이 딱히 관심을 보이지 않아 올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진용진은 제시의 쇼트브에서 실시간으로 제시에게 제보를 받고 당황하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해요. 가슴성형하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몇십 년 있다 다시 해야 된다. 좀 알아봐줘요. 찾아볼게요. 근데 영상으로는 못 올려요. 노란 딱지걸 뭐 한번 노란 딱지 걸려도 되진 뭘.
진용진의 손가락은 길쭉길쭉하고 얇은 섬섬옥수라고 합니다. 그의 손이 굉장히 예뻐 시청자들이 손 모델을 하라고 했을 정도죠. 진용진의 트레이드마크인 흰 와이셔츠와 파란 넥타이, 그중 와이셔츠는 라 리베르타라는 맞춤 정장 브랜드 제품이라고 해요. 레전드 프로그램 가짜 사나이 참가 섭외를 거절했었다고 합니다. 운전면허 2종 보통을 소유하고 있으며 담배를 굉장히 많이 피는 골초라고 합니다. 주량은 소주 2~3병, 맥주는 무한이라고 하죠. 학창시절 별명이 에이지였다고 해요. 그에게 한번 걸리면 놓아주진 않는다고 해서 붙은 별명이라고 하죠. 과거 유튜버 최용철의 편집자로 일한 경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가 배달 일을 했을 때 그 지역에서 유명한 에이스였다고 해요. 종로, 중구 등 강북 일대 배달의 대부분을 그가 싹쓸이해서 여러 업체가 스카우트 제의를 보냈었다고 하죠. 진용진은 과거 한 인터뷰를 통해 자신의 목표와 계획을 밝혔습니다. 사람들이 절대로 따라하지 못하는 것에 도전하고 싶어요. 훗날 다큐 유튜버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은퇴는 언제쯤 할 생각인가요? 은퇴는 억지로 이끌어간다는 느낌이 들 때 하려고 합니다.